거기다 함재기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살벌한 A2AD 아닙니까? 제가 잘 보여드리는 1차, 2차, 3차인데 1차가 저게 한 1,500, 600km 돼요. 미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의 모항이 일본의 도쿄 아래에 있는 그 요코하마 아래에 있는 요코스카 항이에요. 그걸 왜 예를 들면 큐슈에 있는 사세보 항인가? 왜 그런 데로 안 하고 왜 저기다 했을까? 저게 제일 거리가 멀어요. 항구 중에. 제일 멀어요. 저기가 거리가. 거의 1차 방어선 경계선까지 가 있다고요. 한 1,400, 500km 돼요. 저기가. 다시 말하자면 미국 항공모함도 1, 2, 3차 안에 잘 안 들어오려는 거예요. 미국 항모조차도. 그런데 제가 장담할게요. 저 미국 항모 로널드 레이건 그게 요코스카항에 딱 기항하면 이지스함 극도의 긴장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그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 그런데 한국 안에 항모를 놔? 그거는 비행기 값까지 하고 따라다니는 배까지 하면 40조거든요. 항모 전단 하나가. 그리고 항모 자체가 3,000에서 4,000명이 타잖아요. 떠다니는 4,000명 관짝입니다. 그 관짝 만들겠다고 날개 꺾어서 꺾어서 함재기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DX 코리아에 출품을 해요, 이번에. 난 정신머리가 나간 것 같아. 카이 사람들. 정신머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정신머리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FA-50이 대박을 치게 생겼고 KF-21이 성공하게 됐으니까 저게 망조로 가겠다 잘못하면. 그래서 정말 요번에 잘 갈 수 있는데 좀 정신 좀 차려라. 좀 불안하게 하지 마라.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어떻게 문재인 안현호의 그림자를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냐. 그래서 특히 문재인 그자가 어떤 자인지 다 알만한데 중국과 실제로 대결할 수 있는 것,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것,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것, 그건 다 피하고 늦춘 자잖아. 그래서 DX 코리아의 카이는 수송기와 함재기 프라모델을 출품을 했는데 이게 참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수송기에 그 무슨 우영우 범고래 색깔칠하고 지금 무슨 패션쇼 합니까? 저게 죽음의 집행자인데? 문재인 안현호의 망상이 아직도 카이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맥도날드 다글라스 F-15 만든 회사고 제너럴 다이내믹 F-16, F-111 만든 회사예요. F-111 저거 한 500대 이상 생산했어요. 무시무시한 비행기예요, 저거. 음속에 2.5배인가 2배인가로 가고요. 2만 1000m까지인가 올라가고 저거 살벌한 비행기입니다. 이런 것과 같은 전투기 제조 명가들조차 M&A를 당했다고. 그리고 민항기 분야의 거인 보잉의 전투기 파트는 민항기 때문에 개고생하고 있어요. 또 카이는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만처럼 미사일 레이더 오지 로켓 분야를 M&A 할 수도 없어요. 저기 다 M&A에서 살집 불려간다거든요. 저 집들. 카이가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혹은 한화 시스템 이런 데를 M&A 할 힘이 없잖아. 또 그런 회사도 아니고. 그 대신에 카이의 사업권은 딱 뭐냐? 전투기 헬기에 관해서는 카이가 독점 사업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전투기 헬기 이런 군용 비행기에 대해서 만약에 벨사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시코르스키를 별도 회사로 생각한다면 헬기 분야에서 2개, 전투기 분야에서 3개로 나눠져 있어요. 미국은. 5개 조직이 나눠 먹은 빵을 카이는 혼자서 먹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거 기캡하면 충분하다 이거야.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거야. 이미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세계 전투기 헬기 그 빅 플레이어 게임에 딱 들어가면 이미 서열 사회예요. 오늘 이 시점에서. 왜 그걸 그렇게 그냥 그 재수대가리 없이 그냥 댕댕거리면서 그렇게 그냥 이상한 짓 하려고 그래. 문재인 안현호에 취해가지고. 자,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구동력 부탁 말씀 올립니다. 세뇌탈출은 아시다시피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카이가 잘한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는 어떤 점을, 왜 잘하게 된 거지? 여기서부터 자기 답을 찾아야 돼요. 카이는 뭐 내려가게 되면 저 KT, 저 그림의 맨 오른쪽 프로펠러단 KT-1도 괜찮은 비행기고, FA-50, 그 전신인 훈련기로서의 T-50,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KF-21, 그 다음에 저는 헬기 LAH 수리원 남들이 욕하더라도 전 잘했다. 지금 저거 거의 수리원 200대 가까이 만들었는데 치명적 사고 딱 한 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마리논 그 저기 로타 마스터 부러진 거. 근데 그건 그러니까 그 에어버스의 자회사인 에어콥터가 납품한 부품이 작은 부품을 납품해서 자기들 품질 관리 다 하고 납품했다는 게, 그래서 한 거지. 저건 카이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200대 가까운 헬기가 한 10년 정도 떠 있었죠. 10년 떠 있었는데 치명적 사고가 없었다? 괜찮은 물건이에요. 그리고 LH 제가 장담합니다. 저게 뭐 기체가 옛날 거다, 뭐 어쩌고 그런 얘기는 물론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건 좀 더 멋있고 좀 싹팍한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헬기에 관한 기본 노하우를 우리가 거의 다 습득했다고요. 핵심 노하우를. 그러면 이런 걸 잘해왔다고. 근데 이런 걸 잘하게 된, 어떤 측면에서 이걸 잘하게 된 거야? 제품 개념을 잘 잡았어요. 우리가 사업 아이템 잘 잡는 게 사업의 거의 뭐 50%잖아. 그 다음에 연구 개발 그 체제, 이거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어. 민간 기업들이 워낙 그런 체제가 수준이 높으니까 그걸 그냥 카이 쪽에 옮겨가지고 연구 개발 체제를 딱 잡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 체제. 민간 기업들이 그 생산 체제가 워낙에 우리 제조업 이런 게 워낙에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 딱 이식해가지고 잘 잡아냈어. 군수 지원. 민간 기업들이 고객 지원을 위한 물류라든지 고객 지원 이런 거 우리가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잖아. 서비스나 이런 게. 그거 딱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카이 것으로 만들어서 군수 지원 체제 잘 내봤어요. 저 체제들. 연구개발 체제, 생산 체제, 군수 지원 체제. 여기서 탁월한 거예요. 제품 개념 잘 잡고 저 세 가지 체제 잘 잡으니까 당연히 제품 제대로 나오지. 그 중에서 이제 제품 개념이 왜 잘 잡았냐. 카이는 대한민국 공군을 정말 깊게 새겨들어야 돼요. 이 대한민국 공군이 기막히게 포지셔닝을 시켜준 거예요.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게 물건이 있어야 돼. 물건이 이렇게 돼야 돼. 헬기는 거기다가, 저 헬기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의외로. 만들기 쉬운 비행기가 아니에요. 헬기가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래. 그걸 그 기본을 마스터하는 그 진입장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 헬기는 시장은 작고 개발비는 작은데 그 진입장벽은 뚫어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산업자원통상부랑 상의를 해서 민군 겸용 컨셉으로 둘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는 군용만 가도 돼. 이제는 앞으로 카이가 힘도 있고 하니까. 민군 겸용 컨셉을 하면서 딱 했는데 저게 이제 시대랑 딱 그게 또 손뼉이 맞은 게 무인화되고 드론화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치라든지 바이퍼와 같은 날씬하게 생긴 그냥 막 총 맞아도 까딱없고 이러한 공격 헬기의 절대적 그 위치가 옛날보다 많이 약화됐다고. 저렇게 좀 펑퍼짐하게 생겨도 대충 해 이제 웬만한 전장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상황이. 그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게 제품 개념을 기막히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가 지금 오늘 성공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공군의 성공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제품 개념을 제대로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엔 이제 야 우리 연구개발 체제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건 연구개발 체제 저기 뭐 삼성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현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뭐 SK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한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자. 생산 체제 잡아야 되겠는데 다른 데 보니까 다 이렇게 생산 체제 잡던데요. 그래 그렇게 가자. 고객한테 물건 팔아놓고 나서 군수 지원 체제 잡아야 되는데
아, 그거 저 자동차 쪽 이렇고요. 그 저기 조선회사 쪽 이렇고요. 그 지원 체계가 이렇게 되던데 어떤 시스템 팔고 나서 그거 비슷하게 우리도 해서 하자. 이거 그냥 그래서 딱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네 개가 딱 이 아구가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빛나는 한 수는 뭐였냐? 제품 개념이라고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그거 이제 연구개발, 생산, 군수 지원을 다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연구개발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철매, 저걸 하드웨어 인 더 룹, 저는 HITL이라 그러는데 어떤 그 분이 HILS, 하드웨어 인 더 룹 시스템이라고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저게 아이언보드죠. 다시 말하자면 각 주요 부품들이 공중에 다 떠 있는데 변수값을 주면은 데이터 값을 주면 그 주요 부품들이 하나하나 다 움직이면서 다른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엔진 쪽은 이러한 인풋이 나타나야 되고 뭐 이렇게 뭐가 엔진이 이렇게 움직이면 뭐 꼬리 날개가 이렇게 해야 되고 엮여서 같이 돌아가는 시뮬레이터예요. 그 다음에 조정성 시뮬, 사람이 얘를 다룰 때의 그 상황, 그건 또 다른 또 그 시뮬레이터의 일부분으로서 그 특화돼서 돼 있는 거고, HQS. 저런 거는요 누가 안 만들어줘요. 근데 만들었다고 로키드 마틴이 갖고 있는 거랑 같은 걸 만들었을 거예요. 거의 수준이.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대한민국 제조업 최고 아니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이요, 이 GDP의 27.5%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거냐면은 일본보다 한 8% 높은 겁니다. 미국보다 17.5%, 웬만한 유럽 국가보다 17.5% 포인트가 높은 거예요. 일본보다 8% 포인트가 높은 거예요. 일본이 20%가 안 돼요. 19%인가 밖에 안 돼요. 독일도 그러고요. 우리가 제조업 국가예요. 이 정도로 정보화가 돼 있는데, 이 정도로 서비스업이 발달했는데 제조업이 근 30%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다 배워오는 거라고. 그것도 세계적 클래스의 제조업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 카이가 정말로 연구개발 때 정말 제가 이제 짐작입니다. 정말 엎드려서 큰절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디냐? 공군의 고급 정비사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그 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품이 이렇게 좀 바뀌고 이렇게 강화되거나 요게 혹은 생략되면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인풋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FA50이 90%가 나오죠. 가동률이. 기적적 가동률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입니다. 정비 쪽에서 운영을, 그러니까 기계를 뜯어서 해본 사람들이 하는 그게 있다고. 그 어드바이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정비다. 그러면 요새는 그 차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 딱정벌레차, 폭스바겐 비틀이요. 요렇게 생긴 거. 겉으로 보면 이쁘죠. 옛날에 그 차 한참 유행할 때 미국서 그 차 가지고 정비공 가면 우리 그거 안 해요 하는데 많아. 그 폭스바겐 비틀이 그 뒤엔가 앞쪽이 트렁크고 뒤가 아마 엔진이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그냥 공랭식이에요. 그 엔진이 순행식이 아니에요. 그냥 바글바글 구겨 넣어갖고 부품 뭐 하나 뜯어내고 바꾸고 하는데 아주 애먹어요. 그래서 그 공구가 달라. 공구가 표준 공구를 못 써요. 이런 걸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는 작업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조립을 한다든지 나중에 AS를 할 때 예를 들어 플라스틱 조각을 조립해 딱 끼워놓고 뜩 하면 자기들끼리 래치가 돼가지고 딱 묶여갖고 까딱 없어야지. 이게 뭐 거기다가 풀칠을 해서 들이박아서 그걸 또 선풍기 앞에 온풍기 앞에서 말리고 이래버리면은 조립 단가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개선하세요. 가 굉장히 카이가 그걸 많이 수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KF21 굉장히 명품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거 아마 유지보수 운영비 굉장히 낮을 거다. 왜냐? 최고의 자문기관을 갖고 있어. 둘이나. 하나는 공군 전략가들이야. 군 전략가들이야. F-35가 이런 포지셔닝, F-15가 이런 포지셔닝, F-16이 이런 포지셔닝이니까 우리가 만드는 카이는 요 가운데다 이거 딱 때리세요. 그럼 됩니다. 먹고 삽니다. 그건 공군 전략가들이 주는 거예요. 비행기를 운영해 보면서.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제품 개념이 됐어. 그래 설계치고 막 가.
그럼 이제 공군 창정비사들이 그냥 평생 엔진 수리해서 다시 조립하고 뭐 부품 바꾸고 이 사람들이 그거 말이에요. 그거 요런 부품은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요건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요거는 요렇게 해서 그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작업성 높여야 되고 이러한 정말 금쪽과 같은 어드바이스가 이만큼 쌓였을 거예요. 그게 카이의 자산이야. 다른 어떤 나라 노스록 그루만도 그런 거 함부로 그렇게 쉽게 못 구해요. 로키드 마틴도 못 구합니다. 그다음에 생산을 보세요. 저 FAS, 그러니까 Fuselage Assembly Splicing System, 저 FAS인데 뜻이 뭐냐면은 Fuselage가 동체, Assembly는 동체의 블락, Splicing은 조립. 그러니까 동체 블락 자동 조립 시스템이죠. 저거 어디서 왔겠냐고. 민간 기업에서 온 거예요. 폴리머 필름 AI로 적층해 가면서 뭐 500번을 발라가면서 각 층이 제대로 앉아가나 그걸 AI가 계속 각 한 번 바르고 비파괴 검사해서 AI가 작동 방식도 바꿔서 또 바르고 작동 방식 바꿔서 바르고 이런 거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체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남들보다. 생산성도 높아지고. 저런 발상과 노하우 어디서 오냐? 민간 기업에서 따오는 거거든. 민간 제조업 기술에서 그걸 확 흡수한 거지. 군수 지원도 마찬가지죠. 배 팔아놓고 자동차 팔아놓고 기계 팔아놓고 고객을 지원하는 거랑 비행기 팔고 나서 고객 지원하는 거가 본질이 같잖아. 민간 제조업에서 오는 거예요, 저게. 뿐만 아니죠. 카이 또 장점이 있지. 전자장비를 채워야겠어. 직접 개발할 필요 없어. 한화가 주거라고 해. LIG 넥슨이 주거라고 해.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들은 아주 전문적인 파트너 회사들이 주거라고 해. 그래서 그냥 저그 A사 레이디오, 적외선 센싱, IRST라 그러죠. 전자광학, EO라 그러죠. 일렉트로닉 옵티컬. 전자전 재밍, 저건 일렉트로닉 워페어 스위트라 그러죠. 수트.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튼 저런 것들은 민간 기술을 흡수하고 있는 한화나 LIG 등의 솔루션 파트너들이 계속 토해내주고 있고 저걸 또 ADD가 한 발 앞서서 계속 개발해주고 있잖아. 한 발씩 앞서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4대 핵심 전자장비가 계속해서 그냥 카이 입장에서는 그냥 갔다가 이제 통합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고 또 미사일 무장도 마찬가지죠. 로키드 마틴처럼 미사일 직접 개발할 사업 영역이 아니지만 한화나 LIG 등 막강 파트너들이 미사일 계속 ADD 방사청 국방부랑 상의하면서 발전시키니까 카이는 갔다가 그거 통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KF-21이랑 같이 날아가야 되는 저피탄 무인편대기 저게 영어로는 OBSS라 그럽니다. Off-board Sensing Station 저 전투기 같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텔스 가오리 저건 제가 영어명을 제가 달았어요. 저건 Unmanned Stealth Flying Wing 그러니까 무인 스텔스 전익기 저건 이제 카이가 좀 약해요. 저 약한 게 제가 보기에는 저 약한 게 카이의 지금 아픈 점이야. 카이가 저거 했었어야 돼. 같이 했었어야 돼. 저 분야는 모델이 워낙 다양하고 수량이 많으니까 대한항공이랑 선의의 경쟁 혹은 보완적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나 저거가 이제 문재인 쪽에서 저기 5년 발목 잡아서 비튼 영역이거든. 원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저게 제일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문재인 때 아무 뚜렷한 발전이 없어요. 저게 지금 대한항공의 파트너여서 그래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그걸 빌드업 해왔다고. 그걸 갖다 쓸 수가 있지. 일단은.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가 무엇을 잘했나? 뭐 비행기, 헬기 잘했다 이거야. 전투기 헬기. 어떤 점을 잘했나? 제품 개념 확실하게 공군에서 정해줬고 그래서 잘하게 된 거고 민간 기업에서부터 연구개발 생산 군수지원 쪽 그 노하우를 카이 쪽으로 변형시켜서 잘 흡수했다 이거야. 그래서 잘했다. 거기다가 솔루션들, 애플리케이션, 응용들, 갖다 실을 응용. 다시 말해서 전자장비라든지 무기라든지 그 민간이랑 ADD랑 방사청이 잘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갖다가 쭉쭉 실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잘하게 됐다. 그런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어떤 점을 왜 잘한 거야를 가만히 보면 앞으로 카이가 나아가야 될 길이 보여요. 그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전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KF-21이 포지셔닝이 굉장히 재밌는 비행기예요. 그래서 되는 비행기야.
일단 F-35에서 현재 F-35A까지는 KF-21이 육박합니다. 그런데 F-35가 앞으로 XA-100이라는 무시무시한 엔진으로 개비를 하면은 밀리게 돼요. 조금 밀려요. 그 다음에 F-15에 대해서, F-15E에 대해서 이게 짐승 모드인데, 그럼 카이의 짐승 모드에서 보면, 즉 내부 무장창에 뭐 다른 거 연료 채우고, 무장과 속도, 항속에 있어서 F-15E에 한 80% 따라갈 거예요. 그 다음 F-16에 대해서는 KF-21이 전부 다 우월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F-16대고 유지 보수비는 카이의 짐승 모드 유지 보수비가 F-16의 한 절반쯤이 안 되는 $10,000 정도 선이고, 이래버리면은 저 재밌는 비행기라니까 일석삼조예요. 웬만한 나라는 저것만 있으면 F-15도 필요 없고, F-15 있을 자리는 카이의 내부 무장창 없는 애 짐승 모드 블록 1, 2 갖다 쓰면 되고, 그 다음 스텔스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무장창 있는 거 갖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을 해야 될 애는 물론 그건 이제 미국이랑 상의해서 수출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봐야죠. 미국이 그 전자전 비행기 함부로 수출 못하게 합니다. 그건 지켜줘야 돼요. 왜냐면 저 사람 죽이는 무기인데 전체 세계의 군사지정학 그 군기를 지켜가면서 해야지. 전자전 장비 쪽은 KF-21의 짐승 모드 혹은 스텔스 모드, 짐승 모델 혹은 스텔스 모델에 전자전 같이 결합해 있는 거 갖다 쓰면 되고, 막 가는 말로 해서 제일 싼 가성비 좋은 건 뭐냐? 훈련은 웅비 KT-1 갖고 하고요. 저 웅비가 일반 프로펠러 훈련기 중에서는 좀 비싸요. 그리고 그 대신에 굉장히 그 고급 기종이에요. 프로펠러 비행기 중에서 괜찮은 기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딱 졸업하고 나면 T-50으로 고등 훈련하고, 그 다음에 FA-50으로 FA-50으로 T-50에 그 레이더 담궈 가지고 고등 전술 훈련하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KF-21 몰고 어떤 한 나라의 공군의 전력을 제일 싸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웬만한 나라 대한민국 카이에 세 개의 비행기 가지고, 세 개의 비행기 및 그 파생형 가지고 싹 구성해버리면 너무너무 좋아. 더 고민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FA-50이랑 보는 거랑 똑같아. FA-50도 그렇잖아요. 야, 그거 말이야. 뭐 훈련기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경공격기 뭐 F-16 따라가는 거 그거 좀 어중뛰잖아. 그거 팔리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군이 그 자리를 찝어준 거거든. KF-17도 똑같아요. 공군이 찝어준 거 저 자리. 스텔스 모드에서는 F-35를 뒤를 쫓아가면서 따라갈 수 있는 비행기고, 시간을 두고, 비스텔스 모드, 짐승 모드에서는 F-15에 한 80%쯤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F-16보다 훨씬 좋은데 가격은 F-16 정도 수준의 가격이고, 그런 거 하면 돼. 공군에서 나온 거죠. 공군에서 나온 거죠. 대한민국 공군 이겁니다. 없는 자원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보니까 그 보이는 거지. 비행기 아깝다고 동체 착륙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F-35 사산 비행장. 그 마인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마인드 이게. 그러면 제품 개념이 그렇게 정확하게 딱 정의가 되니까 카이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민간 쪽에서 생산 체계, 그 다음에 연구개발 체계, 생산 체계, 군수지원 체계 딱 끌어오니까 이게 이제 딱 여기 링에 들어왔더니 저기 노스롭 그루만 형도 계시고 저기 로키드 마틴 형도 있고, 여기 지금 요새 좀 마탱이가 있는 보잉 형도 있네요. 형님들 우리 한번 겨뤄봅시다. 근데 저는 좀 아직 체급이 약하니까 좀 너무 세게 패지 마시고 살살 좀 패세요.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거기다가 전자전과 MUMT, 그러니까 드론을 같이 몰고 가는 그것까지 갔을 때 5.5세대를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이 FA-50도 똑같습니다. 위로는 F-16이에요. FA-50 아무리 잘해도 F-16CD에 거의 육박하는 거지 그걸 넘어서진 못해. 근데 아래로는 아음속 M346 그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저 훈련기를 완전히
밟아서 그걸 압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좀 특이하네요. 훈련기 중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초음속이야. 훈련기 중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고등 전술훈련을 할 수 있어. 고등 전술훈련 한다는 건 뭐냐면 진짜 초음속으로 막 레이더 때리고 가상 전투하고 막 이럴 수가 있는 애. 유일한 거야 얘가 전 세계에서. 거기다 조종사 UI는 F-16과 동일해. F-35랑도 이어지고 같은 로키드 마틴 쪽으로 쭉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T-50 될게요. 얘에다가 무장을 붙여놓으니까 얘가 전선 통제가 가능하네. 전선 통제라는 건 뭐냐면은 육군이 지상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저쪽에 지금 뭐가 변화가 있어, 뭐가 변화가 있어. 육군이랑 이제 같이 작업해주는 그게 전선 통제기예요. 그 다음에 전선 통제하다 보니까 저기 항공기가 오네. 그럼 같이 싸움이 또 되는 거야. 근접 항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떤 성격이냐면 얘가 거기다가 이제 그 에이사 레이더를 요번에 차잖아요. 그 다음 미티어 미사일 같은 뭐 200km, 150km 가는 장거리 미사일을 얘가 차잖아. AIM 120 이런 것들을. 얘는 AIM 120 차나? 그렇죠. 예, AIM 120 차는 거. 한 150km 갈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 어떤 기능, 구체적으로 그 중에 무슨 모델을 찰지 모르지만. 그럼 이거 뭐냐면은 내 마당, 내 집, 영공 지키는 것과 바깥에 공격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영공은 우리 국내의 방공망과 방공 미사일들이 나를 같이 지켜주잖아. 그러니까 몸이 훨씬 유리하다고요. 홈그라운드라고. 홈그라운드의 파트롤과 방어는 충분히 한다. 아이, 그런데 가격이 싸네. 뭐 한 300억, 250억 밖에 안 해. 아, 운영비가 어떻게 1시간에 3,500불이야. 1시간에 3,500불이면 F-16의 7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가동률 좋게 나오고 한국 사람들은 90% 뽑는데 가동률. 우리 너무 창피하네. 우리는 87%밖에 못 뽑아. 87%, 90% 가동률이면요. 시내버스 가동률이랑 똑같습니다. 시내버스에 차 10대 있으면 한 대는 뭔가 수리하고 있어요. 그럼 90%야, 가동률. 이런 물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품 포지셔닝을 한번 보세요. 저 공군이 찍어준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야, 저거 훈련기 치고 너무 고급 사양이고 비싸고 그렇다 그래서 뭐 경공급기도 아니고 뭐 좀 애매해. 근데 그 빛나는 애매한 자리, 그 빛나는 틈새. 예, 이제 또 헬기 쪽을 얘기를 드릴게요. 헬기가 의외로 이 진입장벽이 높은 그들만의 리그입니다.